네, 반갑습니다. 자, 범죄학, 마무리입니다. 자, 일단은, 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그 다음에 3단계 과정이 있죠. 그래서 단계가 있다,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1단계에서 기본 이론을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기본 이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학습입니다. 자, 최근에는 뭐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옛날에는 뭐 기출문과 가지고 기본 이론 조금 하고 기출만 막 이제 반복해서 점수를 땄었는데 요즘에 이제 원론적인 내용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과정이 있었다죠. 기출. 자, 기출 문제. 자,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범죄학이 기출이 없다. 그죠? 지난번에 나왔던 뭐 경관부 40개, 여러분 시험 문제 한 20개 정도. 그게 이제 유일하게 기출인데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이제 가져왔던 거예요, 이렇게. 뭐 경비지도사라든가, 그죠? 옛날에 형사정책, 그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직접서 나온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출제 경향을. 자, 근데 뭐 기출 문제 많이 없다 하더라도 자, 문제 유형들을 보면은 문제 유형만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을 뿐이고 뭐 그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애매해요. 범죄학은 범위가 없다고 봐야 돼. 범위가 없다. 그래서 뭐 책에 실려 있는 것만 나오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뭐 새로운 연구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새로운 시각들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면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 자, 그래서 기출을 힘들게 맞췄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형인데, 동형. 자, 동형 모의고사가 있죠? 자, 동형 모의고사. 자, 동형은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고, 어떤 과목을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만약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마무리.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요 맨 마지막 단계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것을 뭐 알아가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이 기존에 쭉 해봤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저랑 같이 자,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리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왔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되새김질 하는 과정이 자, 마무리다. 뭔가를 새롭게 뭐 이제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그죠? 자, 이제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뭐 핵심만 집어서 이렇게 이제 뭐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신 분들이 있던데 저는 마무리가 기본소로 가야 된다 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학습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몇 개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리뷰. 그러면 시험 직전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잊어먹지 않거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걸 들으면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자, 효과를 가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자 기본소를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라 하셨는데,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자, 쭉 한번 이제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을 거쳤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범죄학의 개념이다. 그죠? 범죄학이란 뭐냐? 자, 범죄학은 여러 가지 이제 학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간을 기본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뭐고, 인간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인간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인간관입니다. 그죠? 인간을 선하게 볼 거냐, 악하게 볼 거냐. 그러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성악설은, 그죠? 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범죄를 통제하고 범죄를 막을 것인가? 자, 성선설은 뭐겠어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환경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악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개선해줘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마 여러분 연애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믿을 수 있다 100% 믿고 그 다음에 사고 치고 약속 어기고 하면은 마이너스 빵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만날 때 한 빵 퍼센트부터 제 새끼 사기꾼이다 생각하고 만나가지고 조금씩 만나면서 신뢰를 플러스 해가지고 100까지 가는 거야. 물론 100까지 가는 친구는 없지만.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이 돼야 된다. 그게 성악설이죠. 성악설은 수질에 기초한 거예요. 수질. 자, 성선설은 환경이다. 환경. 자,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나오는 게 백지설이라는 게 나와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일종에 보면은 백지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서 이제 변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서덜랜드의 이론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백지다. 그 나쁜 놈 만나면 나쁜 짓 하는 거고 좋은 놈 만나면 좋은 짓 한다. 자, 이 백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 자유론이 있고 의사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전주의 입장이 의사 자유론이다. 그죠? 의사 자유론. 인간의 이제 어떤 행동은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 의사 결정은 자유의지다. 그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사 자유론, 의사 결정론은 뭐겠어요? 의사 결정론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행동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된다. 자, 그래서 자, 의사 자유론, 자, 의사 결정론. 자,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제일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범죄학이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범죄학은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냥 어느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 개념. 자, 유사 개념을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람 이름 있는 것도 사람 뭐 학자들마다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학 이론을 이름 짓는 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차별적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차별적 동일시다. 어떤 사람은 봉쇄 이론이다. 뭐 견제 이론이다. 같은 표현인데 왜냐하면 주어진 영어를 해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자, 게이진 유리창 이론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제 통설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윈도우를 창문으로 해. 유리창이나 창문이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립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범죄학들이 보면은 약간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없더라고. 주구장창 지가 고친 거야 이제 설명하니까. 교수들이 참 보수적이야 보면. 자, 그래서 자, 인간의 이제 의사 자유론, 의사 결정론. 자, 그러면 범죄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자, 고전주의, 실증주의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그다음에 실증학파는 뭐 생물학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심리학파 나오고. 자, 그다음에 통계. 그다음에 뭐 초기의 사회학파. 자, 나중에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 자, 그러면 범죄학은 독립과학이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독립과학이 되려면 용어가 정립돼야 되고, 그다음 학문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연구 대상이 다른 건 겹친다? 독자성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연구 방법이 있어야 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연구 대상, 연구 대상도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론 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연구 대상은 분명하죠. 그죠? 범죄라고 하는 거. 그럼 범죄와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 그다음에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넓게 이제 대상을 삼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최근에 뭐 학계에서는 독립과학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학과는 독자성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독립된 과목이다 뭐 주장하지만 범죄학의 한 분류로 보는 게 다수의 입장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형사정책은 뭐 정책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범죄학이라는 용어보다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범죄학과 형사정책을 거의 유사 개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범죄학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형사정책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자,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뭐 관련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80%가 같을 것 같은데 범죄학은 범죄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형사정책은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범죄학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긴 하겠지만 자, 완전히 이제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제 생각과 교수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출제하신 분의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애매하다. 자, 그래서 이제 간학적이다. 자,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연합학문이다. 자, 연합. 다른 말로 종합학문이다. 그죠? 종합학문. 자, 그 다음에 간학적. 자, 간학적. 자, 간학적. 자, 간학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학제적이다. 자, 학제적.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학이라는 자, 요것을 연구를 할 건데, 그죠? 여기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생물학도 있을 거고, 심리학도 있을 거고, 사회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그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학문 형태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비판할 때 한 용어가 있는데 뭐 잡학이지 않느냐. 뭐 잡학. 자, 말이 잡학. 잡학이란 말 어디 있어요, 그죠? 가장 포괄적인 학문 아니야? 이 하나를 연구하는데 경제학도 알아야 돼, 생물학도 알아야 돼, 심리학도 알아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도 야,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들은 인문과학이니까, 그죠?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자, 근데 자연과학 같은 것들까지 연구하기 힘들다.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공계열에서 나왔으면 또 몰라도 화학이나, 그죠? 그 다음에 유전학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 저는 해부학도 공부했어요. 해부학. 사람의 신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공부할 게 많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합적이다, 종합적이다, 간학적이다, 학제적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겠죠.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그죠? 종합과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접한 뭐 내용들이 있죠. 자, 인접. 자, 그래서 범죄학과 이제 가장 관련이 깊은 게 형사정책입니다. 그죠? 형사정책. 자, 그러면 형사정책과 범죄학. 우리나라는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범죄학과 형사정책이 대비된다 이런 분도 있고 포함된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식을 갖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이 좀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출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광의의 형사정책, 그 다음에 광의의 범죄학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하다. 자, 그 다음에 서들랜드랬죠. 서들랜드가 어떤 주장을 했냐 한번 보세요. 자,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지식체계다. 자, 서들랜드의 주장.
자, 그다음에 인적과학으로 뭐 법철학, 뭐 그다음에 범죄수사학, 법의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사회학도 나오고. 자, 법철학. 자, 우리가 이제 법철학은 자, 시대가 흐름에 따라 법을 이제 생각하는 법이 해야 될 자, 이제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을 반영된 것들이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시대성을 띠고 역사성을 띠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나. 그래서 이제 범죄학도 당연히 법철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그죠? 자, 사람들이 나쁜 짓 했을 때 혼을 내줘야, 두려움을 줘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자, 형벌이 너무 엄격해지면 또 다른 범죄 생긴다. 그러면 적절한 밸런스를 또 유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맨 나중에 또 처벌돼야 되고 일단은 사회가 할 수 있으면 사회가 먼저 하고 안 될 때 그 다음에 형벌로 가야 된다. 이게 철학들이 바뀌는 거야. 사고방식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수사학이라는 게 있죠. 수사학, 범죄수사학. 범죄학과는 다르다. 자, 범죄학은 근본적인 범죄 발생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론체계고 범죄수사가 뭐겠어요? 지금 발생된 사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사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 명탐정 코난 이런 거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적어서 팍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밝혀내는 게 재밌겠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안개 속에서 뭔가를 단서를 찾아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상당히 매력적으로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들은 그걸 가르쳐준 게 아니더라고. 오로지 법률적인 부분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는 자,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판 절차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고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과학, 다시 말하면 뭐 탄도라든가 뭐 총을 맞아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나, 뭐 총의 각도라든가, 그러면 충격했을 때 차로 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 자, 그걸 이제 봤더니 미국은 연구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거를 크리미널리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범죄학은 인베스티게이션에 많이 집중돼 있고, 자, 과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설명해주지 못하잖아요, 보통 인문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의학도 안 알려줬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법의학은 따로 공부했거든. 네. 그래서 해부학이라든가.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적과학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가 토피나르가 조언을 했죠. 토피나르. 그 다음에 이제 가로팔로 나오고요. 학자들. 자, 범죄학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학자다, 학자. 그죠? 학자. 자, 토피나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가로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범죄학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현상, 원인을 규명해서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리스트의 말이 또 나옵니다. 리스트. 자, 리스트는 범죄학적 연구 없이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법이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리스트.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 자, 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용어는 포에르바하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포에르바하.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앞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행형이라든가, 자, 행형학, 자, 형벌학 나오죠. 우리가 행형은 요즘에는 교정학이라고 해요. 교정학. 제가 공부할 때는 행형이었거든. 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형에 보면은 형벌의 역사도 나와요. 형벌의 역사. 그래서 제가 형벌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잔인하더라고. 고대에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삶아 죽이고 뭐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행형이라는 게 자, 연구되어 왔는데 리버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 리버. 자, 미국의 리버입니다. 19세기. 그다음에 신형벌학은 벨기에 띠뿔레라는 사람이 있었죠. 띠뿔레.
자, 디플레. 자, 디플레. 자, 그다음에 형사학. 형사학은 1914년 프랑스 가로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 가로. 가로와 가로팔로는 다릅니다. 가로와 가로팔로. 자,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범죄학, 형사학 이런 것들은 범죄 중심이고 정책학은 범죄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어디에 관점을 둘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형법이 있죠. 형법. 자, 형법. 형법과 형사적 관계. 자, 우리가 형법과 형사적 정책 나오면 항상 나온 사람이 있죠. 그죠? 폰 리스트. 그죠? 리스트라고 하는데. 자, 원래 리스트 해도 되고 리스트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하죠. 형법이란 리스트는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다. 자, 무엇을 연구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연구 대상. 자, 우리가 독립적인 과학이 되려면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독립적인 연구 대상. 다른 것들에 연구된다면 거기서 공부하면 되지. 그죠? 독립적인 연구 대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범죄다. 그죠? 범죄. 자, 그러면 범죄가 있고 범죄인이 있겠죠? 범죄인. 자, 범죄인. 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그죠? 피해자. 자, 그다음에 연구자들. 그죠? 사람들. 자, 연구자. 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다. 그죠? 범죄. 자, 그래서 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죠? 자,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초기에는 딱 하나였죠. 하나에 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론론이지, 이론론. 자, 한 가지를 생각하다가 아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자, 다원적인 시각에서 범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자, 이론론에서 다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다원론. 다원론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죠? 자, 그러다가 자, 왜냐하면 한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과연 연관관계라든가 상관관계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묶어서 자,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곳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변하잖아요. 이게 일반화 이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가 일반화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대략적으로는 설명되지만 구체적인 걸 설명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유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개별 범죄에 대한 유형론. 그래서 요즘에 연구자들은 전체를 연구하지 않고요. 한 파트만 떼가지고 뭐 살인이면 살인, 강간이면 강간, 뭐 강도면 강도 이렇게 유형론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각각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범죄를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형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범죄인이 나오겠죠. 범죄인. 자, 범죄인에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내용이 나온다. 그죠? 범죄인의 분류다. 요건 어쩔 수가 없다. 범죄인의 분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아마 범죄학을 한 두세 번 이상 돌려야 약간은 좀 익숙해지지 한 번 돌려가지고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학자들 이름도 그렇고. 자, 일단은 기본적인 암기가 좀 필요하다. 범죄인의 분류.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분류도 있다죠. 피해자의 분류. 자, 피해자의 분류. 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뭐 연구자들, 뭐 정책가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자, 그다음에 범죄인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다음에 분류 기준은 또 뭐냐? 뭐 3분법, 7분법, 8분법, 다원법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엑스너가 제일 복잡하게 분류한 거야. 자, 테이블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아마 출제자도 내기 힘들 겁니다. 자기도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한 10년 이상 하면 뭐 분류가 되겠지만 어지간히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문제 내가지고 그걸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엑스너의 분류는 그죠?
기존에 나왔던 거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쭉 나눠놓은 것 같아. 그냥 합쳐놓은 이제 그냥 짜집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다음에 피해자. 원래는 이제 이 피해자가 우리 범죄학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그 근세 이전은 보복주의잖아요. 보복주의. 나한테 꽂은 사람을 내가 개별적으로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했어. 내가 너 찾아가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네 아들이 봤어. 아버지의 원수 봤어. 내가 왜 죽였는지는 모르니까 아버지 죽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지가 힘을 키워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또 나를 죽이네? 우리 아들이 죽이는 걸 봤어. 아버지의 원수. 그래서 계속 뭐 100년 동안 원수 집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복하지 말고 빠져 있어라.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형벌을 강화하는 공형벌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공형벌. 자, 피해자는 빠져 있고 너 대신 우리가 때려줄게. 네가 원하는 만큼 때려줄 테니까 너는 빠져 있어.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범죄자들이 덤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악의 순환을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이제 등한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맨델조 나오고 헨티히 나오죠. 자, 그다음에 키프라는 사람도 나오긴 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범죄학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범죄인의 관점에서 범죄의 분류를 보고자 했다면, 그죠? 지금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범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로 그죠? 범죄의 개별 현상이 있다. 그죠? 자, 범죄의 개별 현상, 집단 현상도 있고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개별 현상은 그 개개인이 저지르는 것들이에요. 그죠? 집단 현상은 사회 전체 어떤 뭐 문화라든가 구조라든가 그죠? 자, 사회 집단으로서의 이제 현상들. 그러면 개별 현상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일 거다. 그러면 생물학적, 심리학적 뭐 이런 관점이고, 집단 현상은 뭐 통계라든가 뭐 사회학적, 그죠? 일반 예방의 관점을 가진 것이 집단 현상에서 범죄. 그 다음에 자, 범죄에서 여기 나오는 게 자, 형식적 의미.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다. 그죠? 자, 요거는 뭐 어느 과목에서도 다 나온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형식이라면, 그죠? 자, 형식에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실질이다. 이게 실질이다. 자, 이렇게 포함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경찰학은 다르다. 아시겠죠? 경찰학은 형과 실은 별개야. 아시겠죠? 별개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뿐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뭐다? 법률상의 개념이다.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 그죠? 법에 규정된 개념이 형식임. 자, 그래서 실질은 뭐겠어요? 자, 법에 있는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반사회적 해악까지도 포함되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형과 실의 또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 형식은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고 실질은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되니까 좀 약간은 범죄 개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법에 규정되는 요거지만 여기다가 뭐 플러스 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 거야. 변화가 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범죄의 상대적 자, 개념은 자, 실질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 자, 형식적 의미. 자, 비교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범죄의 기본적인 뭐예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죠? 자, 법에 규정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형식적 의미가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유해성을 갖는다. 그죠? 사회적 유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범죄, 비행,
일탈이라는 게 있다죠. 범죄 비행 일탈. 자, 제가 처음에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 크라임이라는 게 있죠. 크라임. 그죠? 자, 크라임. 보통의 경우는 크라임 하면은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크라임. 자, 디비언스라는 게 있죠. 이게 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 자, 비행. 자, 그다음에 딜리컨시라는 것도 있고, 딜리컨시. 그다음에 뭐 신도 있고, 신. 원죄. 성경에 나오는 원죄가 신이잖아. 신. 자, 그다음에 바이스 있죠. 바이스. 자, 바이스. 자, 요즘에는 뭐 또 빌런이라는 말 쓰더만. 빌런. 자, 그다음에 범죄의 상대적 개념이다. 상대성.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실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범죄의 개념에서 그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은 용어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신범죄와 비범죄와 과범죄화라는 게 있었죠. 자, 비범죄화. 자, 그다음에 신범죄화. 자, 신범죄화. 그다음에 과범죄화. 자, 과범죄화. 글자 하나씩이죠. 자, 비, 신, 과 있어요. 자, 비범죄화, 신범죄화, 과범죄는 뭐야? 자, 비범죄화는 지금 현재는 범죄다. 그죠? 범죄인데 사회가 변하면서 앞으로 범죄를 보면 안 된다. 뭐 대표적으로 간통 이런 거잖아요. 간통. 자, 옛날에 간통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 범죄로 취급되어 왔거든요. 옛날에는 간통죄를 저지르면은 그죠? 자, 뭐 낙인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살기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간통죄 처벌 대상은 여자였어요. 남자는 간통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고 옛날에. 그 왜 그랬냐? 옛날에는 공식적으로 처벌 들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근데 여자는 남자를 열어둘 수 없거든. 그 시대의 가치관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러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해도 처벌되지 않고 여자들만 그런 거야. 근데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왜 남자만 처벌하고 남자 처벌 안 하고 여자만 처벌하냐? 같이 처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벌되다가 또 시대가 변하면서 성적 자기결정력이 있다. 단지 내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하에 다른 배우자 아닌 사람과 결합을 했을 때 처벌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철학이 바뀌다 보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범죄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죠. 법률상의 비범죄화.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비범죄화. 이렇게 나눠지죠. 자, 법률상의 비범죄는 뭐겠어요? 법에 있는 것들이 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사실상의 범죄는 아예 그냥 사회 규범 자체가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건 범죄도 아니다. 자, 신범죄는 뭐겠어요? 자, 이거는 범죄였던 것이 그죠?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신범죄는 뭐예요? 자, 범죄가 아니었는데 자, 앞으로는 범죄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사회가 변하면서 그죠?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 형사 규제를 해야 될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범죄 하면은 컴퓨터 범죄다. 조선 시대에 컴퓨터 범죄가 있었겠니? 컴퓨터도 없는데. 그죠?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자, 조선 시대에 보이스피싱이 있었을까요? 물론 웹툰에는 많이 나오대. 웹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활에다가 편지를 달아가지고 쫙 써가지고 이제 그 대감마님한테 딱 꽂아놓는 거야. 자, 읽어보니까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안 그러면 확 찢어 죽인다. 막 그러니까 어이구 그리고 화살 하나 더 나와. 어디에 뭐 계곡에다가 자, 뭐 또 엽전을 숨겨놔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딸내미 어디 놀러가 있고. 그런 방법들도 아마 이제 뭐 신조겠지만 그런 비유를 해놨더라고. 물론 뭐 가능은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자,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과범죄와는 뭐 경미한 것들입니다. 그죠? 경미한 것들인데 그냥 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처리할 문제들을 굳이 요거를 국가가 나서 가지고 벌하게 되는 현상들. 자, 가정폭력 같은 게 그렇잖아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가정의 문제라고. 근데 너무 때리니까, 그죠? 너무 때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여러분 안 맞아봤겠죠?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 뭐 한다고 때려. 아침마다 무서운 거야. 선생님 어저께 부부싸움 했잖아요. 선생님 딱 출석 부를 때, 야,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그냥 때려. 그냥 막 씩씩거리고 막 가는 거야. 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뭐 트집을 잡겠죠. 뭐 청소가 안 돼 있어. 나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학교에 그냥 훈육의 문제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심각해지니까 이런 것들까지 점점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범처벌법, 요걸 하면 간통, 컴퓨터 범죄, 과범죄와는 뭐 경미범죄, 기초질서 위반, 경범처벌법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범죄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비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인 피해자 정책과 자, 그러면 자, 범죄 개념. 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다. 그죠? 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그냥 쉽게 보면은 형식적 의미는 법적인 개념이다. 그죠? 법적 개념.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는 법 규정과 관계가 없다. 그죠? 법 규정과 관계없이 있든 없든 법에 있든 없든 범죄의 실질을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범죄다. 그래서 미국 범죄사회학회에서는 뭐로 본다? 이거를 일탈행위라고 한다. 일탈행위.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랬죠? 자,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러면 상대적이니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탈행위, 그다음에 과범죄와 신범죄와 자, 과범죄와 신범죄와 자, 그러면 이게 변화야, 그죠? 변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학의 대상은 형식에 국한할까요? 아니다. 범죄학은 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 의미의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회방위, 뭐 주관주의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내는 거거든. 이런 관점에서 자, 무엇을 이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반사회적 행위들이 다 연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인. 자, 여기는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외워야 돼요. 자, 범죄학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데, 자, 범죄학을 공부할 때 논리를 잘 따져야 돼요. 논리. 아시겠죠? 그래서 범죄학들은 보통은 자, 기본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그 이론의 결론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쭉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을 비판했는지 따라갔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핵심을 보고 결론은 뭐가 된다. 범죄는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한 단계 더 나와야 돼. 원래는 대책이 나와야 돼. 대책. 자, 그 다음에 6가지까지 간다면 비판, 공헌과 비판. 그래서 총 한 6단계로만 학습을 조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 이론이 등장의 배경,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점,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이론을 따라갔는지 비판을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전제, 그죠? 전제. 그 다음에 이론의 이제 풀이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원인, 자, 범죄 원인, 그 다음에 범죄 대책,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 그 다음에 공언과 비판까지만 정리된다면 아마 거의 그 6개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러면 범죄인. 자, 이 부분은 자, 좀 많이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인은 뭐예요? 형사 책임의 주체가 되지 이제 한정되지 않고 반사회적 자, 인격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범죄인은. 자, 다시 말하면 가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 행위를 한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칠 해악을 끼칠 사람들, 반사회적 성향의 소유자들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범죄인의 분류다죠, 범죄인. 자, 그러면 롱브로즈의 분류가 나온다. 그러면 범죄인은 분류를 초기의 학자들은 딱 하나로만 분류한 거야, 하나의 시각에서 분류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롱브로조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롱브로조. 자, 롱브로조. 이게 좀 외워줘야 된다. 자, 그래서 롱브로조의 분류다. 자, 우리가 롱브로조 하면은 범죄 원인과 자, 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리적 범죄인, 그죠? 생리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그 다음에 격정 범죄인, 그 다음에 기회 범죄인, 자, 관습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 자, 얘는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자, 왜 조심해야 돼요? 자, 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페리의 분류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페리는 얘가 없거든. 생리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자, 그 다음에 격정 범죄인, 격기죠? 기회 범죄인, 관습 범죄인, 잠재 범죄인. 자, 그래서 생리적 범죄인은 범죄자로 태어나는 거다. 그죠? 태어나는 거니까 자, 걔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범죄 저지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롱브로조는 뭐를 주장해요? 사형론을 주장하는 거야, 사형. 고칠 수 없다면 죽여야 된다. 자, 그래서 극형에 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격정범죄인. 격정범죄인은 우발범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문제다. 격정이다, 우발이다. 아니,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주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 용어 똑같으니까. 어떤 놈은 격정범죄인, 어떤 놈은 우발범죄인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글자를 힘들게 따가지고 외웠는데 내가 딴 거는 격정범죄인이야. 근데 우발범죄인 나왔어. 틀렸나 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범죄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범죄학회장한테 말을 했지만 제발 좀 용어 좀 통일 좀 시켜라. 통일 안 돼, 통일이. 문제야, 그게. 경찰학은 통일이 됐어, 어느 정도 용어가. 쫙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같은 쓰는 말 쓰는데 범죄학자들이 뭐 왜 그런 이유가 제가 가만 분석해봐서 집에 앉아서 이유를 보니까 범죄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범죄학회 가보면 경제학자, 경제과 출신도 있고 사회학과 출신, 통계학과 출신, 뭐 법학과 출신, 뭐 별의별 출신들이 나와요. 그러면 지가 오로지 고친 거에 대해서만 많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한과생들은 통합하기 편하잖는데 다른 과생들하고 통합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 범죄인, 관습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은 페리에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롱브로조. 자, 롱브로조. 그 다음에 페리의 분류가 있다죠. 페리. 그러면 롱브로조는 오로지 생물학적 원인을 가지고 분류했던 거야. 신체 이상이 범죄 원인이다라고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가서 페리가 나오죠. 페리. 자, 페리는 롱브로조를 조금 비판을 해요. 야, 어떻게 하나 가지고 분류되냐. 그러면 페리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를 했단 말이야. 자, 사회적 요인. 자, 페리는 롱브로조에다가 사회학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사회학. 자, 사회적 요인을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페리의 분류는 어떻게 돼? 페리는 생리적 범죄인, 그 다음에 정신병 범죄인, 자, 다음에 격정 범죄인, 우발 범죄인, 자, 다음에 기회 범죄인, 관습 범죄인. 보인다. 그죠? 자, 잠재적 범죄인은 없다. 자, 그래서 자, 롱브로와 페리의 생각. 자, 페리는 사회학적 요소를 자, 이제 더해서 봐야 된다. 롱브로를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완전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예, 똑같으면 좋겠지만. 자, 뭔가 비판했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자, 그 다음에 가로팔로 나와요. 가로팔로. 자, 가로팔로 하면은 대표적으로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나눕니다. 자연범과 법정범. 자, 자연범, 법정범. 그죠? 자연범, 법정범. 자, 자연범.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했다. 자연범과 법정범. 자, 이거는 뭐 이제 가장 기본 요소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범은 자,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륜의 근본적 애타적 정주의가 떨어져 있고 연민이나 성실의 정이 결여된 자들이다. 자, 그래서 원시적인 범죄인들. 그죠? 뭐 살인범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범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풍속사범들. 자, 성범죄자들. 자, 그러면 법정범은 뭐겠어요? 자연법 외에 법에 규정되어서, 그죠? 법에 규정되어서 자, 범죄로 규정이 되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법정법이다. 자,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샤펜부르크가 나오죠. 아샤펜부르크. 그죠? 아샤펜부르크. 자, 아샤펜부르크는죠. 자, 3분법을 세분화해서 7분법을 조정했던 사람이에요. 7분법. 자, IKV가 3분법을 취했다면 아샤펜부르크는 7분법을 썼다. 7분법. 자, 그래서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 요소를 결합해서 자, 만들었다. 자, 7분법이니까 7가지죠? 7가지. 자, 우발범죄인, 그 다음에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자, 예모범죄인, 예모, 그 다음에 누범범죄인, 그 다음에 관습범죄인, 자, 그 다음에 직업적 범죄인. 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예모, 누범, 직업. 자, 요 체크된 건 뭐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학습은, 기본 학습은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자, 일단은 큰 틀을 빨리 잡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제 경찰학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요건데, 한번 봐봐요. 자, 롱브로조와 페리와 그 다음에 아샤펜부르크의 공통적인 범죄인의 분류는 뭘까요? 자, 우발범죄인. 자,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관습범죄인. 그죠? 관습범죄인. 자, 그 다음에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관습범죄인. 그러면 롱브로조와 페리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생례적 범죄인. 그죠? 자, 롱브로조와 페리의 공통분모가 생례적 범죄인. 그러면 롱브로조에게만 있는 게 뭐야? 잠재적 범죄인. 그죠? 잠재적 범죄인. 페리만 있는 건 없고, 자, 여기 교집합 없고, 여기 교집합 없고, 여기 되니까.
그러면 아샤펜부르크의 내용에서는 또 3개가 있네요. 예모 범죄인, 누버 범죄인, 자, 그다음에 직업 범죄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범죄가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암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요 그림에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요 2개만 가지고 던지면 너무 쉽잖아. 그죠? 3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아마 학습 한 기본 이론 한 2번 돌린 친구들 헷갈릴 텐데 3번도 헷갈릴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연습도 많이 좀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아샤펜부르크의 7분법이다. 7분법.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사제재와 처우를 방향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리스트. 자, 리스트. 자, 우리가 리스트 하면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 기본 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학습하실 때 자, 누가 그죠? 누가 자, 뭐라고 했다. 그죠? 뭐라고 했다. 뭐뭐는 뭐뭐다. 자, 누가 그죠? 자, 누가 자, 이게 사람이 되겠죠? 자, 사람. 누가 뭐뭐라고 했다. 자, 처벌해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다. 이게 리스트.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자, 이게 리스트의 주장입니다. 리스트 주장. 자, 리스트는 개선에 중점을 둔 거야.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형벌의 목적을 3가지로 들었죠. 개선, 위하, 무해화. 자,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리스트는 3개인데 자, 보세요. 이게 RKV가 자, 리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리스트. 자,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RKV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3분법이 된 거예요. 3분법. 자, 리스트와 RKV는 연결고리가 있죠. 자, 리스트가 추가돼서 만들어진 게 RKV니까 RKV가 3분법을 체크했다면 아샤펜부르크는 여기를 더 세분해서 지문을 만든 거고 그러면 개선 불능자, 개선 가능자, 기회범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리스트인데요. 리스트. 자, 리스트. 자, 3개로 나눴다. 그죠? 개선 안 된다. 자, 개선 가능하다. 그죠? 개선 가능하다. 자, 기회범이다. 기회범. 자, 개선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무해화. 그죠? 무해화를 해야죠. 무해화. 자, 개선이 가능한 애들은 개선하면 돼요. 고쳐주면 돼. 자, 기회범은 겁주면 되는 거야. 위하. 자, 위하. 자, 그래서 대책으로 3가지를 들었던 거야. 3가지. 안 되는 놈은 그냥 영구 경기시켜버려. 그죠? 자, 될 놈은 고치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겁주면 돼. 할까 말까 혼난다 그러면 자, 이게 위하는 거야. 위하. 자, 그래서 리스트는 대책에 초점을 둔 거야. 대책. 자, 대책에 초점을 뒀다. 자, 다시 말하면 원인보다는 대책에 중점을 둔 게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는 말이죠. 원인보다 대책에 치중했다라는 거죠. 자, 대책. 자, 원인보다는 대책에 집중한 사람이 리스트다. 자, 그리고 처벌해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다. 아시겠죠? 행위자. 자, 리스트의 대표적인 이제 주장인 내용이 있죠. 형법은 형사정책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다. 자, 그다음에 마이호프 나오는데요. 마이호프. 자, 마이호프는 실제로 뭐 동영에다 이제 우리가 심화 학습에서 한번 내본 적은 있는데, 자,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속죄 용의가 있다. 그죠? 속죄 용의가 있다. 그러면 속죄 기회를 줘야 되고, 속죄 용의가 없다. 자, 용의가 없다면 겁주는 거죠. 그죠? 자, 속죄하라고 겁주는 거야. 애들 다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너 잘못했지?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사과해. 이러고 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 잘못했대. 아버지. 이 새끼 너 혼날래. 그죠?
자, 그래서 겁을 주는 거야. 자, 개선 가능한 상태범. 그냥 교육형을 하는 거고, 개선 불가능한 상태범은 보완형.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짝짓기입니다, 짝짓기. 마이오프다. 그죠? 마이오프. 자, 마이오프는 어떻게 나눴어요? 기회범. 기회범과 상태범으로 나눴다. 기회범과 상태범. 자, 기회범, 상태범. 자,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기회범과 상태범인데 속죄 용의가 있느냐? 속죄 용의. 속죄의 용의가 자, 있다, 없다. 자, 상태범은 개선 가능. 개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죠? 개선 가능하다, 개선 가능하지 않다. 자, 여기에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자, 속죄 용의가 있는 사람은 기회를 줘야지. 속죄 기회. 자, 속죄 기회를 주는 거고, 속죄 용의가 없다 그러면 겁을 주는 거죠. 위하를 하는 거고. 개선 가능하다면 교육형을 하는 거예요. 교육형. 자, 교육형. 자, 교육형을 해야 된다. 그죠? 자, 뭐보다? 단기 자유형보다. 단기 자유형. 자, 요거보다는 교육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보완형을 해라. 저 보완형. 자, 보완형.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 쭉 문제를 내면은 어려워요. 원래는 요거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험이 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해하지 말고 달달 배워 그냥. 정리 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할 때 정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노트 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야 계속. 익숙해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봐봐.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D는 D야. A는 B다. C는 A다. 그다음에 B는 B다. 뭐 D는 이제 B다. 그러니까 막 섞는 거지 이렇게. 자, 실제로 다 본 건데 이게 다 본 거야. 다 본 건데 짝짓기가 안 되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유형은 안 나올 거로 생각이 돼요. 자, 아마 거의 핵심을 조금씩 바꾸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짝짓기를 한다든가 아마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IKV는 세 가지 분류했다죠. 자, 세 가지. 자, 리스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리스트의 영향. 자, 아까 리스트가 세 개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세 개. 자, 리스트 영향을 받아서 IKV는 세 가지. 그리고 아시아펜 브루크는 7분법. 그죠? 7분법. 또 젤리히라는 사람은 또 8분법을 씁니다. 8분법. 자, 그래서 이 젤리히 범진의 분류. 자, 이거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